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논쟁으로 국가가 반쪽이 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모두 덮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사실은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는 겁니다. 우선 한일 기본조약 협약에 대해서 아시죠, 총리님? 65년 6월 22일에 조인됐습니다. 이 항에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미 무효라는 시기가 언제이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당연히 원천적으로 모든 한일 간에 맺은 그런 그 합방과 관련된 거는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일 병합 조약으로 되어 있는 1910년 8월 22일에 맺은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무효인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죠. 예. 그 당시 그저 상해 임시정부가 취임됐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국민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 강점기에 국민의 국적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국적이 없었다고요?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국적이 있으면 국적 얘기만 안 했어요. 그럼 국적이 없었다는 말은 결국 한일 병합 조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후에 한일 합병이 무효다라고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에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달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올림픽에 나갔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장관님. 네. 한일 병합 조약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합니까? 그 조약은 무효한 것으로 나중에 나중에요? 한일 회담 때는 그것이 무효라고 했죠.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완용과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라우치가 맺은 협약이 정당하다. 그게 강제가 아니다. 우리는 식민의 국권을 뺏겼다고 하는데 국권을 뺏긴 게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권을 뺏겼죠, 그때는. 주권이 뺏겨가지고 식민지가 된 거지. 주권이 안 뺏기면 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일본국 국민인데 뭐로 독립운동을 합니까? 국적이 일본인데. 일본에 뺏겼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일본에 안 뺏기는데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을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하는 궤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남의 말을 왜곡하세요? 왜곡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2010년 병합조약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고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면 아무런 해석을 일본 국적이신 김문수 장관님, 총리님은 총리께서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총리 생각은 어떻든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저의 역사관이 있고 저의 또 국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분은 우리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명백하게 국민입니다. 왜 국민의 자격이 왜 없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 지금 김성수 선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 일본에 호적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 역적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때 전부 창씨 개명한 사람 많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매국노입니까? 네. 왜 일본 모욕을 국적이신 합니까? 김문수 장관님, 네, 일본 국적 하세요? 왜 일본 국적을 합니까? 사과하세요. 일본 국적 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예, 총리님 아니 다시 질문 국무위원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장관님. 신성한 국회에서 도대체 그런 분이 어떻게 신성한 일국의 장관을 하고 여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신성한 국회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 대한민국은 없었습니까? 임시정부가 있었죠. 무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있었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임시정부는 하나의 법통으로서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정부면은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계속 김문수 장관께서 아니 하고 왜 계십니다. 저보고 그만하십시오. 예, 그만 듣겠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2024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시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2024년 5월 서울시 교통공사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잠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7월 27일 강제노동이 빠진 사도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월 30일 우편향 역사 왜곡 202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 심사 통과, 이승만 정권 동체 정권이 아닌 장기 집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 부실,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3일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이 독도 인근 영해를 근접해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시선 독도 주변 출현이 58회라고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서 매년 2차례 실시되었던 훈련을 통상 상반기 6개월,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제로 8회였습니다. 총리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실수를 한 게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물으시니까 제가 설마 그런 걸 물으실까 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의원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 누구 땅입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예.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당신은 내 배우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리님. 지금 10가지 넘는 얘기는 예. 단 하나도 거짓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국가나 예. 국민이 의원님께서 비난하고 싶으신 친일이다라는 거하고는 하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홍범도 장군, 네. 우리가 그게 친일을 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모시자 그랬나요? 그건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총리님. 그 총리님. 흉상에 대한 재배치죠.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총리님. 네, 품격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품격 있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답게 제가 지금 가장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격 있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고 총리께서는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물었는데 열몇 그것에 가지는 대해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어느 누가 친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네. 우리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은 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독도 방어 훈련에서 훈련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훈련 대상국이라는 네. 거는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 대상국이라는 독도 관련 방위 훈련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신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그냥, 땅인 예. 우리의 영토인 예.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든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가 독도를 뺏으려 우리를 위해서 합니까? 하는 것이죠. 국무총리. 우리가 누가
우리가 독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는 뺏으려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왜 누구한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왜 누구한테 묻고 해야 돼요? 총리님,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항한 훈련을 한 것인데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훈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님. 우리나라 영토를 네. 보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네.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제가 눈치를 보라고 했나요? 저는 도저히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을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잠깐만요. 생각하고 총리님, 있습니다. 저는 말싸움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께 전달하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고 따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